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일 입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파일 구조체, fopen 함수, fclose 함수,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이제 개방된 파일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을 갖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콘솔 입출력 쪽에서 한 문자 입력 출력하기 위해서 get차라든지 put차라는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get차나 put차 같은 경우는 어느 버퍼에서 읽어올 건지 내가 정의할 수 없어요. 오직 표준 입력 버퍼하고 표준 출력 버퍼에서만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함수 내부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fget하고 fpush, 여기 이제 f가 붙었죠. 얘는 무조건 파일에서만 읽어오는 게 아니고요. fget나 fpush는 내가 한 문자를 읽고 쓰는 작업을 하는데 어느 버퍼에서 읽어올 건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표준 입력 버퍼와 파일 버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표준 입력 버퍼는 자동 생성이고요, 파일 버퍼는 f번 함수를 통해서 내 수동으로 생성시켜 줬다고요. 그러면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어올 거냐 한 문자를, 그러니까 파일 버퍼에서 읽어올 거냐, 이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파일에서 읽어오는 용도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한 문자 입력받고 출력하고 fget시, fpush. 자, 그리고 문자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fgetString하고 fpuString 한 문자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getString이라든지 puString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동작 과정들이고요. 이것도 어느 버퍼에서 읽어올 거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파일에서 라인 단위로 기본적으로 읽어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화된 입출력, 스캔F나 프린트 계열의 함수 같은 게 기본적인 사용법은 아시죠? 자, C 문할 헬로 월드 가장 먼저 찍는 것들이니까 fscanf, fprintf. 또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 이제 scanf, sprintf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형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형태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fopen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개방하고 내가 개방된 파일에서 한 문자 단위로 읽어올 거냐, 아니면 문자열 단위로 읽어올 거냐, 아니면 서식화된 형태로 읽어올 거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로 하려고 한다면 이 fopen 함수에서 RWA, RT, WT, AT 텍스트 모드로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는 여기서 이제 이진 파일을 갖다 입력 출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함수들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fread하고 fwrite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fopen 함수에서 rb, wb, ap 바이너리 모드로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서 fread라든가 fwrite로 이렇게 이제 작업들을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함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읽고 쓰게 할 건지 함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간단한 샘플 예제로 동작 과정을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fget이 한 문자를 읽어옵니다. fpush도 얘는 한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get차나 put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 출력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한 문자 읽어오고 한 문자 출력하고 이와 같은 것들인데,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이 fget의 함수 프로토타입, 이 표준 라이브러리 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요 보면 여기서 어디에서 읽어올 거냐. 그래서 이제 만약 내가 여기다가 stdin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요. 그러면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어와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fget하고 stdin 하게 되면 get차하고 똑같습니다. 표준 입력 버퍼에서 한 문자 읽어오니까 get차도 표준 입력 버퍼에서 한 문자 읽어오고 있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fp라고 이렇게 명시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파일 구조체로 fopen 함수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파일 버퍼에서 읽어와라. 그래서 내가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어올 건지 아니면 파일 버퍼에서 읽어올 건지 이 스트림을 여기다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한 문자를 갖다가 지정된 스트림 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오게 되면 한 문자에 대한 이제 바이트 단위로 아스키 코드 값이 넘어오겠죠. 개차라는 함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환 값이 읽어온 한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만약 이제 이 fget이라는 함수가 실패하게 되면 EOF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갖다 쓸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fget을 통해서 while문으로 계속 반복을 시켜요. 파일에서 한 문자씩 읽어오는데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만 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EOF가 아닐 동안 계속해서 이제 while문으로 돌려줘서 파일에 있는 모든 문자를 갖다 읽어서 출력한다든지 기록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콘솔 입출력 쪽에서도 한 문자를 갖다 출력하기 위해서 푸차라는 함수, 푸캐릭터 함수를 갖다 썼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기록할 문자를 갖다 해주고요. 여기다가 어디에다 기록할 거냐.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다 이제 std out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출력이라고 하게 되면 푸차하고 똑같겠죠. 내가 한 문자를 기록하는데 얘를 갖다 어디다가 표준 출력 버퍼에다 기록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여기다가 fp라고 하게 되면 fp 함수를 통해서 개방된 파일 버퍼에다가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내가 기록을 할 거냐, 이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fpc라는 함수도 결론은 기록한 문자의 인트형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반환하고요. 실패했을 때는 EOF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반환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만 이제 좀 살펴본 것들이고요. 또 언게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읽은 걸 갖다 이제 다시 취소한다든지 이런 이제 get시 함수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동작 과정을 한다라는 걸 갖다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샘플 예제를 갖다가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인 소스 코드는 이제 강의 자료 쪽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명시를 한 거고요. 미리 이제 소스 코드를 갖다 이제 준비를 해놔 가지고 이제 작성해 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fp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늘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제 소스 코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내가 지정하는 파일명, 그리고 이 파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개방할 거냐, 텍스트 모드로 개방할 거냐, 이지 모드로 개방할 거냐, 또 R 모드, W 모드, A 모드 어떤 걸로 개방할 거냐, 이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에러 처리. 그래서 이거는요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는 거죠. 늘 반복되는 이제 기본적인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갖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fopen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넘겨받은 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요 fp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레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내가 메모리 공간을 뭐 1024, 1024바이트를 확보를 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배열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파일 구조체에 대한 주소값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주소 찾아가봐 하고 fp라는 주소값만 입출력하면서 넘겨주면 알아서 이 파일 구조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갖다 읽고 또 작업이 끝나고 수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 파일 입출력 함수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실행을 갖다 한번 시켜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끝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개방을 해서 여기서 개차는 어디서 읽어요? 사용자 키보드를 읽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1000번지다. 그러면 표준 출력 버퍼겠죠. 표준 출력 버퍼에다가 내가 이렇게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한 문자씩 계속 읽어야 반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문자 읽어온 거를 여기서 한 문자 읽어와서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파일 버퍼에다가 한 문자씩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표준 입력법에서 한 문자 읽어오고 기록하고 읽어오고 기록하고. 그래서 fpush 내가 이 개천 함수에서 읽어온 요 함수를 한 문자를 어디에다가 파일에다가 요 f 함수에서 기록한 요 data.txt에다가 기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뭐 파일을 읽어오는데 뭐 eof 그래서 이제 개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fget이라는 함수도 eof가 아닐 동안 계속해서 사용자가 이제 더 이상 입력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입력하는 작업들 같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data.txt라는 파일을 갖다가 내가 w 모드로 기본적으로 생성을 시켰겠죠. 그래서 없으면 생성하고 있었으면 빈 파일로 만들고 여기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파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것을 어디다 파일에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제가 그 data.txt라는 파일이 방금 그 w 모드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생성해서 내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거 저장을 했죠. 그러면 얘를 읽어오고 싶어요. 그랬을 때 R 모드. 그러면 이 R 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data.txt라는 파일이 기존에 존재해야 된다겠죠. 방금 생성을 했기 때문에 존재했겠죠. 존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while문 쪽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입력 버퍼죠. 그러면 한 문자에서 읽어오기 위해서 f 캐시를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 stdin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개차하고 똑같아요. 얘는 동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은 동일하다. 그래서 개차는 표준 입력 버퍼라고 지정해 줄 필요 없고 근데 fget는 stdin이라고 하면 표준 입력 버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get차나 fpush는 똑같은 동작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읽을 거예요? 파일에서 읽을 거죠. 그러면 이 fp라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값만 요 fget한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 fget이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파일 구조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읽고 아니면 작업이 끝나고 작업 이치값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하는 이런 것들이 함수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파일에서 읽어서 파일에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푸차 해가지고 여기다 ch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파일에서 읽어서 어디다가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fpush도 똑같아요. fpush도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fpush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fp라고 안 하고 stdout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문장은 동일하다. 자, 푸차나 fpush나 어디에다 출력합니까? 표준 출력법에 출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행을 딱 해보니까 바로 출력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그냥 실행만 했잖아요. 그러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와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이전에 W 모드로 개방해 가지고 파일을 한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일에 있는 거를 갖다가 파일에 있는 내용을 표준 출력으로 모니터에다 이렇게 출력해 준 이렇게 이제 과정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그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 모드는 파일을 개방했을 때 내가 읽고 쓰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드로 해가지고 개방할 거냐에 따라서 R 모드냐, W 모드냐, A 모드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필요에 따라서 한 문자 F 게시와 F 푸시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일 복사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파일을 갖다 이제 파일 복사, 내가 파일 복사를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자, data.txt라는 파일을 복사를 해서 copy.txt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뭐합니까? data.txt하고 copy.txt라는 파일을 두 개를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일 복사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파일 구조체 여기서 이제 파일 구조체 있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왜? 여기서 이 data.txt를 fopen 해가지고 생성된 이 파일 구조 자원에 대한 주소값을 기본적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fp 뭐 in 그래서 data.txt에서 읽어와서 여기다 copy.txt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fp in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여기다가 뭐 fp out 뭐 같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fp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덮어 써버리니까 그러면 fp in fp out 그 data.txt라는 파일 copy.txt를 관리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몇 개, 두 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겠죠. 또 내가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data.txt라는 파일을 내가 읽어야 되겠죠. 대신 얘는 기존에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그 다음에 이 copy.txt라는 파일을로 복사하려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하고 얘는 W 모드로 당연히 얘는 fp in으로 개방하고 얘는 fp out으로 그래서 이제 파일 복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 포인팅 변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fopen 함수를 두 번 호출해서 data.txt 모드를 R 모드로 개방하고 copy.txt 모드를 W 모드로 개방한 상태에서 어째요? fget를 통해 가지고 내가 파일을 개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일 개방을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서 읽어와서 파일에다 기록하는 이와 같은 작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fpin에서 이렇게 이제 fget으로 파일에서 읽어와서 어디다가 fp out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일 복사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작업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F 클로즈 함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얘네들을 파일을 자원을 반납해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이렇게 이제 두 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복사 프로그램도 이 기본적인 요 간단한 샘플 예제만 이해하시면요 얼마든지 응용해서 다른 유형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문자를 파일에서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fget와 fpush라는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파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를 읽어오는데 한 문자씩 읽어오면 당연히 이제 while문으로 해서 이제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자 개수만큼 계속해서 반복하고 파일의 끝이냐 아니냐를 갖다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줄 단위로 기본적으로 파일에 이제 맨 끝에 이제 백슬래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엔터 값을 만날 때까지 이제 줄 단위로 이제 읽으려고 할 때 fgetString 함수하고 fpostring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열 쪽에서 getString이나 postring 계열의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할 때 getString 함수와 postring 함수의 이제 getString 함수하고 fgetString 함수 차이점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엔터 값을
자동 변환하냐, 아니면 이제 엔터 값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 엔터 값을 저장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게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1, 2, 3 테스트하고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러면 이제 게스트링 함수는 이 엔터 값까지 읽어오지만 이 엔터 값을 저장하진 않죠. 근데 이제 f 게스트링 함수는 테스트하고 엔터 쳤어요. 그러면 엔터 값하고 늘이죠. 그래서 엔터 값도 저장하는 이런 이제 게스트링 함수하고 f 게스트링 함수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읽을 거냐,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올 때 이제 크기 이런 것들을 갖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읽은 거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당연히 이제 이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 fgetstring 함수는 이제 파일의 끝을 만나거나 더 이상 하시면 실패하게 되면 널 포인터를 갖다 해줍니다. 앞에서 fget하고 같은 경우는 eof 값이었죠. 근데 이제 얘는 널 포인터 값을 넘겨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string 함수, 얘는 이제 만약 실패하게 되면 이제 출력하는데 eof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반환을 해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환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이제 주소 값이고 얘는 인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제 읽어온 걸 어디에 저장했는지 그 주소 값을 남겨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fgetstring이나 fstring도요. 여기다가 이제 stdin, stdout 하면 그냥 getstring, pstring과 똑같은 거죠. 표준 입력 버퍼, 표준 출력 버퍼에서 읽어오는 이제 그와 같은 동작 과정을 진행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문자를 단위로 입력 출력, 파일에서 입력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파일 입출력 쪽을 들어오면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여러 개 봐보면 기본 틀은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한 문자를 입력 출력하기 위해서 파일 구조체, 포인팅 변수, fopen, 에러 처리 똑같죠. 똑같죠. 자, 파일 닫아주는 거 똑같죠. 뭐만 달라지냐? 요 두 줄만 달라줍니다. 요 두 줄만. 여기서 fgetstring 함수하고 fpstring 함수를 사용했다. 이것만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fget하고 이제 fpush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갖다 입력 받아와서 사용자로부터 읽어오니까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어왔죠. 표준 입력 버퍼에서. 자, 이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어오는 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 STL에다가 저장하죠. 그래서 fget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서 ch만 저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1024를 갖다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읽어올 때 최대 요 크기까지만 해서 한 번씩.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엔터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24가 안 돼요. 그러면 엔터 값까지 읽어오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1024가 되고 엔터 값이 있다 그러면 요 1024 저장할 수 있는 게 이제 1024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읽어올 때 기본적으로 1024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오는 이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한테 읽어온 걸 갖다가 자, 여기 STL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메모리에 있는 거를 어디다 파일에다 이렇게 저장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fstring 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표준 출력 사용자 모니터에다 출력한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std out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형태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fget에서 fpush를 통해서 제가 한 세 가지 방법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읽어와서 파일에 저장하고 또 파일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 출력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했고 또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이런 방법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 줄 단위를 읽어오는 것만 해서 그것만 바꿔지지 파일 입출력 함수만 바꿔지지 기본적인 소스 코드의 틀은 똑같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 함수에서 한 문자 단위 그리고 한 문자 단위, 문자열 단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스캔F, 프린트F하고 함수 사용법이 똑같아요. %d라든가 %c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그런 서식화된 파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성적 같은 경우, 이름, 뭐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 이렇게 필드 단위로 이렇게 저장돼 있죠. 근데 이제 fget이나 f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글 같은 경우 이런 걸 처리할 때 형태들 갖다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본적인 서식화된 거 여러 가지 스캔오프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읽어올 거냐. 그래서 stdin, 스탠다드 인풋, 표준 입력 버퍼 아니면 파일 이것만 이제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fprintf하고 언더바 s도 똑같습니다. printf 기본적인 서식 그리고 어디서 읽어올 거냐 이것만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샘플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샘플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봐보게 되면 자, 얘가 fstring이었고 얘가 fscanf. 자, 여기서 fscanf 함수를 우리가 한번 이제 가볼까요? 자, 뭐 스캔F, 프린트F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개방하기 위한 작업은 똑같죠. 자 그리고 이 data.txt라는 파일을 r모드로 읽어요. 대신 이 data.txt라는 파일에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fget하고 fpush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문장이라든지 뭐 홍길동, 예? 자 아버지가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홍길동 내가 읽어오려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0.0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이제 얘네들을 갖다 하나의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필드가 되겠고 이제 이 구조 이제 뭐 이걸 구조처럼 할 수도 있고 일반 변수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요 그 데이터 값들 사이에 이렇게 구분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캔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기본 구분자로 해서 읽어온다. 공백과 탭과 엔터 값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공백으로 이렇게 구분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data.txt라는 파일을 이렇게 하고요. 우선 실행해 봅시다. 저거를 이제 fget이나 저런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읽어오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제 깨지는 것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파일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형식을 갖다 인코딩을 이렇게 이제 ASCII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파일에 data.txt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읽어왔어요. 이렇게 읽어와서 이제 출력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수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scanf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서 읽어올 거냐 fp 당연히 여기서 파일을 개방을 했죠. 그러니까 data.txt라는 파일에서 얘를 %s d 서식화된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 %s 문자일이죠. 여기에 이제 이 각각의 필드에 맞게 얘네들을 갖다 이제 읽어오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이제 읽어온 거고요. 요거는 여기서는 그냥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다가 총점 평균까지 저장할 수도 있고 그냥 이름하고 성적 데이터만 입력하고 총점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파일을 읽어와서 이렇게 이제 뿌려준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학생 성적 데이터가 이렇게 한 명만 있는데 여기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한 줄 단위로 이렇게 있겠죠. 한 줄 단위. 그랬을 때 이제 얘를 갖다 while문으로 돌려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돌려주는 형태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4냐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했다고요. fscanf가
반환값이 기본적으로 이제 scanf나 printf도 반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anf가 반환값이 4냐? 4면 정상이에요. 4면 정상. 왜냐면 제가 하나, 둘, 셋, 4개 읽어오라고 했죠. 그러면 4개 읽었으면 이 scanf 같은 경우는 반환값을 4를 반환해 줍니다. 내가 몇 개 읽어오냐? 결론은 이제 변환 코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읽어왔으면 변환 코드 개수 값을 갖다 반환해 주기 때문에 그 4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식화된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자, 아니면 뭐 요걸 갖다 이제 EOF가 아닐 동안 이런 식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그 뭐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값을 읽어오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실행을 했을 때 지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s 이렇게 읽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값 이상이 나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문자라고 종수값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파일 포인터 현재 작업 위치 값이 여기서 이제 이 fscanf 함수가요 이만큼 읽었기 때문에 요 파일 구조체에서 앞에서 이제 이 그 파일 버퍼에 대한 주소값도 있지만 어느 위치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F5를 하게 되면 파일 포인트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그러면 fscanf 함수가 2번 돌아요. EOF가 아닐 동안 아직 파일의 끝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s로 읽고 뭐 %d로 읽고 뭐 지금 이렇게 서식화된 형태하고 틀리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이제 총점 평균은 그냥 계산하고 이렇게 뭐 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러면 이제 요 세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EOF가 아닐 동안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업했을 때 저는 이제 파일에다가 여기까지만 저장했으니까 요거를 갖다 이제 %s라든지 %d로 하려고 하니까 오동작이 이제 발생되는 이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하고 같을 동안 아니면 EOF가 아닐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콘솔 입출력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scanf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scanf에서 %d, %d 이렇게 이제 했다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scanf나 fscanf 함수나 기본적으로 반환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anf나 fscanf 함수나 반환값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했으면 이 넘값에 3이 들어가겠죠. 3이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scanf 함수도 기본적으로 반환값이 있다라는 형태들. 그래서 여기서 넘값이 3, 3개니까 3이겠죠. 넘값 3이 되겠죠. 또 자, printf라는 함수 같은 경우, 자, fprintf 함수나 그냥 printf 계열의 함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이제 테스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넘값이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게, 자, 넘값이 얘는 4가 됩니다. 이 printf라는 함수한테 내가 뭘 시켰어요? 문자 4개의 문자를 찍어라. 바이트 단위로 영문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printf는 결론 4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scanf나 printf도 반환값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사용을 안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scanf
fprintf 함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갖다 하면서 그 파일 입출력을 갖다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fopen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개방하고 당연히 텍스트 모드로 개방을 한 다음에 한 문자를 읽을지 아니면 한 줄 단위로 문자를 단위로 읽을지 또 서식하던 형태로 읽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파일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일을 개방해서 이진 파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요, 메모장에다가 열면 사용자가 다 읽을 수 있죠.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제 일기장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기장 프로그램 딱 만들어 놓고 이걸 텍스트 파일로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못 보게 패스워드를 걸어놨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읽어서 이제 일기장을 본다고 합시다. 근데 부모님이 좀 컴퓨터 할 줄 알아. 데이터가 이 파일에 저장돼 있네. 저장 위치를 알았어. 그냥 메모장에 쫙 뿌려봐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암호를 걸어놔봤자 파일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이진 파일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서 저장한 걸 갖다 이제 그 메모리에 저장한 걸 갖다 파일을 저장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로 이걸 갖다 하게 되면 그냥 깨지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워드 파일 있죠. 이걸 메모장 보면 다 깨지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저장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이진 파일을 하는데 이런 이진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RP, WP 그리고 AP 끝에 B가 붙어야 된다겠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fread하고 fwrite 함수로 읽기, 쓰기와 같은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진 파일, 이진 모드로 개방한 후에 우리가 이제 이진 파일로 이제 입력 출력하기 위해서 fread, fwrite 함수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스트림 어디서 읽어올 거냐. 그래서 개방된 파일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오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읽어온 걸 갖다가 이 파일에서 읽어온 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 버퍼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얘는 이제 버퍼에 있는 걸 갖다가 어디다가 여기 스트림에다가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읽어올 때 이건 블럭 크기예요.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그 fgetString 함수 할 때도 사이즈 오브 연산자에서 str 크기 최대 크기만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럭 크기 만약 이제 스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구조체 때 해가지고 이제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을 뭐 이름이라든지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총적, 평균 이렇게 이제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파일에 이 스코어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저장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스코어라고 하면 해요. 그러면 이 fread 함수가 이게 이제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죠. 이 블럭 단위로 기본적으로 읽어오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카운트 몇 회 읽을 거냐 1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블럭을 하나를 읽어 스코어 크기만큼 이 블럭 하나를 읽어와요. 근데 얘를 갖다 내가 3이라고 딱 지정해요. 그러면 이 똑같은 블럭을 중복해서 3번 읽어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스코어 크기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한꺼번에 3명의 정보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 스코어 해가지고 내가 50명의 데이터를 갖다 이제 저장 올려고 해요. 그러면 얘를 1로 하게 되면 fread를 해가지고 50번을 반복해서 50번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갖다 50으로만 해주게 되면 한꺼번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대신 이 버퍼가 이 50명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을 만큼 메모리가 충분해야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카운트 이게
그 반복 횟수, 이 블럭 크기만큼 몇 회 읽어올 거냐, 이거를 이제 중복된 횟수로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데, 중복된 횟수가 아니고 이제 그 블럭 크기만큼 몇 회를 읽어올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fread라든지 fwrite 함수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함수 프로토타입은 그 동일하죠. 그 비슷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반환 값은 이제 블럭 개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반환합니다. 블럭 개수. 여기서 내가 블럭 한 번 아니면 세 번 이렇게 블럭 개수를 갖다 지정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읽어오게 되면 이 블럭 개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반환해 주는 것들이고요. fread 함수가 이제 파일의 끝을 만났던가 아니면 이제 호출 실패했다 그러면 뭔 값을 반환한다? 0 값을 반환한다 라는 것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운트 이외의 값을 갖다가 fwrite 함수 같은 경우는 읽어오는 형태들. 자,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함수 이집 모드로 해가지고 하는 이제 읽고 쓰기 하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모드일 때하고 약간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집 파일, 이집 모드로 해가지고 파일을 갖다 읽어오는 걸 갖다가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자, 그러면 자, 기존에 이제 그 텍스트 모드로 해가지고 파일을 읽어올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갖다 한번 봐볼까요? 자, 기본식으로요. 파일 입출력 할 때 이 형식 똑같죠? 똑같죠? 자, 여기서 뭐만 달라집니까? 자, WP, B가 붙죠?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을 제가 직접 지정하지 않고 여기다가 data.bin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이제 전역 변수로 이렇게 지정했어요. 파일 전역 변수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모드나 이집 모드나 파일 입출력은 기본 형식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파일을 텍스트 모드로 개방할 거냐, 바이너리 모드로 개방할 거냐, 이것만 이제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틀이고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스코어 크기로 이제 블럭 단위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스코어 크기,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데이터 빈이라는 여기 이제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러 명의 학생 정보가 서식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너리 형식으로 이제 저장된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개방했으니까 자, W 자, 기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파일이 만약 이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하겠죠. 있으면 데이터는 다 날리는 것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fwrite 함수로 기록합니다. 기록하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스코어 크기만큼 몇 번 기록해라, 한 번 기록해라 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템프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내가 템프 해가지고요. 템프 해가지고 얘를 배열 50개를 했어요. 50개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문을 해가지고 50명의 데이터를 꽉 채웠어. 꽉 채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m% 빼주면 되겠죠. 템프가 배열 이름이니까 배열 이름을 주고 이 배열 전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뭐예요? 50. 그러면 내가 50명을 파일에다 기록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굳이 돌릴 필요 없이 fwrite 함수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 줄로. 여기다가 이 스코어, 이 블럭 크기만큼 내가 몇 번 기록할 거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구조체 이 50명,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데이터 내용을 갖다가 이 파일에다 기록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블럭 크기 이와 같은 형태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데이터를 파일에다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서 fopen 함수로 W를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fwrite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일에다 이제 기록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자, 여기서 그 만약 이제 디버깅 모드로 해가지고 자, fwrite 함수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fpush라든지 fstring 함수, fpretemp 함수, 또 fwrite 함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당연히 이제 뭐 디버깅 모드 실행했으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했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fwrite 함수가 이렇게 했죠. fwrite 함수 제가 설명할 때 파일에다 기록한다고 파일에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뭐 데이터 빈이라는 요 파일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딱 파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프로세스는 있지만 없습니다. 잠깐 뭐 여기서 요 데이터 빈이라는 요 파일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데이터 빈 바이너리 파일, 아까 요 텍스트는 txt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f 그 push라든지 fpush랑 함수, fprintf, fwrite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파일 버퍼, 우리가 이제 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죠. 하드디스크가 data.bin이라는 파일이 있고, 그러면 fopen 함수를 통해서 버퍼가 생성됐다고요. 그러면 이 스코어라는 데이터가 fwrite가 어디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버퍼에다가 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저기서 이제 이 fclose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원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반납할 때 이때 여기다가 요 버퍼에 있는 걸 갖다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갖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장하려고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종료할 파일, 그러니까 내 아래 한글이라든지 워드 뭐 프로그램을 갖다 종료하려고 했더니 저장하고 종료할 파일 내용이 내가 작업을 했어요. 그럼 수정이 가해졌죠. 그러면 수정은 버퍼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제 최초에 이렇게 했을 때 파일에 있는 내용하고 버퍼에 있는 틀리죠. 틀리니까 저장하고 종료할래요? 그냥 종료할래요? 라고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파일에서 제일 처음에 읽어서 내가 막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은 내용하고 여기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저장하고 종료할래요? 그냥 종료할래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도요. 다 버퍼에 올려놓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 fclose 함수까지 실행을 해야 이게 여기 데이터 이 파일에다가 기본적으로 한 저장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작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서 이제 fwrite 함수 여러 가지 이제 출력할 때 이렇게 이제 버퍼에 실질적으로 버퍼에 기록한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rintf 함수도 결론은 뭐예요? 버퍼에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출력하는 거죠. fwrite 함수나 fpush, 뭐 fstring 함수, fprintf 함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파일을 열고 여기서 파일을 개방하고 입력받고 파일에 저장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데이터 빈이라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파일을 읽어서 사용자한테 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파일을 갖다 또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거를 파일에다 기록했고, 그러면 이 단계까지서 먼저 파일을 한번 여기서 파일을 개방한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한번 닫았죠. fclose 함수로. 그러면 이 저장된 파일 정보를 갖다 하기 위해서 또 RB로 파일을 또 오픈해요. 오픈해 가지고 여기서가 내가 이제 그 파일을 갖다 오픈해서 이 정보를 갖다 뿌려주는 거죠. 이 같은 식으로. 자, 그래서 읽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W 모드로 한번 개방하고 닫아주고, 자, 또 읽기 위해서 자, R 모드로 개방하고 또 닫아주고 복잡해지죠. 근데 자, 이걸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fwrite 함수는 똑같으니까요.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쓰고 읽기 위해서 fopen 함수를 2번 호출하고 fclose 함수를 갖다 2번 호출하고 빈번하게 이제 호출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읽기 쓰기를 갖다 동시에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읽기 쓰기 모드 여기다 이제 W 모드만 더 주면 파일을 개방을 하는데 쓰기 모드로 개방하는데 플러스니까 읽기 쓰기 바이너리 모드로 이렇게 개방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을 개방했어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겠다는 거죠. 둘 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갖다 입력받고, 자, fwrite 함수를 통해서 기록을 했죠. 자, 사용자 아무키나 누르면 자, 파일에서 읽어서 fread 함수를 통해서 읽어서 printf 함수를 이렇게 출력해 주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특이한 함수들이 있어요. 이제 뒤쪽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요. 지금 여기서 f 함수를 통해서 wb 모드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버퍼가 있어요. 버퍼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f 함수를 갖다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9000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일 구조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9000이라는 주소값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근데 파일 포인트 위치, 작업 위치 값이 있어요. 그러면 f 함수를 하게 되면 항상 처음이에요. R 모드나 W 모드는 항상 처음, 파일 포인트 위치 항상 처음. 하지만 어펜드 모드, A 모드일 때는 항상 파일의 맨 끝이겠죠. 추가 모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자, 여기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기록을 했죠. 여기다가 내가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딱 기록을 했어요. 스코어 블록 크기만큼. 그러면 이 fwrite 함수가 끝나면서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이 여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로 요만큼 이제 이동을 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할 때는 뭐 p++ 한 칸 이동을 이렇게 한 데이터. 근데 그런 것들은 fwrite 함수가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니까요. 그러면 자, 내가 읽어오려면 또 여기서 여기서 읽어야 되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없으면 어째요? 여기서부터 읽으려고 하겠죠. 파일의 끝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rewind라는 함수가 있어요. 현재 작업 위치 값. 자, 현재 작업 위치 값을 어디로? 무조건 이렇게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fread 함수가 읽어올 때 어디서 읽어오겠어요? 방금 기록한 이 블럭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오겠죠. rewind 함수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fseek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개방된 이제 이 파일을 갖다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뭐 seek_set set이라든지 뭐 current, end. 그래서 현재 이제 개방된 파일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냐, 아니면 상대적인 current 현재 위치냐, 아니면 메인 끝이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파일의 맨 처음을 기준으로 0바이트 이동한다는 거죠. 결론은 요 앞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어디 있든지 내가 이제 파일을 막 이렇게 작업했다고 하면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이 계속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상대적인 위치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rewind라든지 fread 함수를 통해서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여기서부터 이 하나의 블럭을 여기 가장 처음부터 스코어 크기만큼 한번 읽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거를 f 함수를 두 번 반복해서 자원을 갖다 이제 오픈한 게 아니고 한 번만 오픈한 다음에 그거를 읽기 쓰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신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을 이렇게 이제 수정해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갖다 하면서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하면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단계별로 기본적인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동작 과정들은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문법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이제 함수들만 좀 이제 설명을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보면 fseek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작업 위치 값을 갖다 이제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을 바꿨다고요. 그래서 이 fseek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점을 갖다가요. 여기다 이제 여기 기준점을 어디로 해서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바이트 단위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seek_set 항상 무조건 얘는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항상 파일의 처음을 기준으로 몇 바이트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을 이동할 거냐. 또 절대적인 위치 seek_end 무조건 파일의 끝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 이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0, 1, 2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자, seek_current는 현재 상대적인 위치죠. 현재 파일 포인트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 뭐 플러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앞으로 이동할 거냐 뒤로 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을 갖다가 내가 임의로 조작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te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의 시작부터 해가지고요. 현재 뭐 파일 포인터 값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무조건 파일의 첫 번째에서 현재 파일 포인터 위치 값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갖다 이제 롱형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제 뭐 파일의 끝을 만나거나 이제 실패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넘겨주는 이제 호출 실패했을 때 마이너스 1 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러 처리를 갖다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이 개방된 파일에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이 어디 있냐 이걸 fter이라는 함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포인터 상대적인 거리를 갖다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갖다 이제 알고 계시면 파일 입출력 작업을 갖다 할 때 여러 가지 유용하게 이제 추가적인 작업들을 갖다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FEOF 파일의 끝이냐 아니냐를 갖다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에 뭐 이제 끝에 0 아닌 0 이후의 값 아니면 0 값을 갖다 반환한다든지 F 에러. 그래서 파일 처리를 하다가 입출력 시 발생된 에러 이런 오류 값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함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어 에러 같은 경우는 이 파일 구조체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뭐 EOF라든지 이런 비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시 리셋시키는 이유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에서 이제 발생된 에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이제 리셋시키는 이유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갖다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p 에러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입출력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형태들이겠죠. 그래서 fopen 함수 쪽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제 fopen 함수를 통해서 이제 널 값을 했을 때 파일 개방하는데 실패했을 때 printf라든지 fprintf p 에러로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파일을 개방했을 때 뭐 실패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내가 지정한 메시지하고 이제 그 오류 메시지까지 콘솔상에다가 같이 뿌려주면서 출력해주는 이와 같은 피에러 이제 함수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플러시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부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책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책이라는 것은 이제 출판되고 뭐 5년 되고 10년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일례로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이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도 보면 10년 전에 이제 작성됐다고요. 그때는 이제 그 책을 집필할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19 어떤 버전에서 실행하냐에 따라서 그 소스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이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버전의 차이점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f플러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를 이제 다 비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력을 이제 표준 입력 버퍼를 딱 읽어온다든지 아니면 표준 출력 버퍼에 있는 걸 갖다가 다 출력하다든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함수들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문법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C를 배울 때 표준 기본적인 콘솔 입출력 쪽에서는요, 이와 같은 이제 표준 입출력, 콘솔 입출력 뭐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하드 디스크에 있는 파일에 입력 출력할 수 있는 파일 입출력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작업을 해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 입문 때 요 밑단 쪽을 갖다가 우리가 콘솔 입출력 쪽에서 다루는 형태들이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우리가 파일 입출력 쪽에 확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는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파일에 있는 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퍼를 fopen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방을 시켜서 자원을 수동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입출력까지 한 거고요. 여기서 더 발전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로우 레벨, 커널 단, 시스템 프로그래밍 쪽까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입출력, fopen, fclose 함수, 그리고 파일 구조체, 그리고 이제 텍스트 파일 입출력하기 위해서 당연히 텍스트 파일 할 때는 WA, RT, WT, AT 텍스트 모드로 파일이 개방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 문자를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해서 fgetC, fpush, 그리고 문자열 단위로 fgetString, fpuString, getString, puString, 그리고 fscanf, printf 함수, 그리고 또 이제 이진 모드, 당연히 이제 이진 파일로 하기 위해서는 RB, WB, AB 바이너리 모드로 기본적으로 개방을 시켜야 된다라는 형태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